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저는 21살에 길거리 장사로 시작해 지금은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초에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아파트를 4억 7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세는 약 8억 원 정도 하고요.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억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개인 명의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를 매입 당시에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4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더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 이렇게 노력과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막상 해보면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매입을 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파트는 1등이 올라가면 2등, 3등도 1등을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즉 강남구가 올라가면 옆 동네인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이 올라가면 경기도와 광역시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당시에 서울 및 주변 경기권에 비해서 인천은 상승률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등 아파트인 서울과 경기권 주요 지역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인천 지역도 따라서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인천에서 대장 지역인 송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부평구도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시장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검은색 점선은 시장 강도가 0인 기준점이고,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시장 강도가 100인 점선입니다. 대세 상승장 때는 이 그래프가 빨간색 점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초록색 선은 아파트 매매 시장 강도의 지수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즉 검은색 점선을 기준으로 초록색 선이 상향하면 상승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점선을 넘어가면 집값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화면은 서울 기준인데요. 이미 제가 매수했던 2020년 1월 기준 이전에 빨간색 선을 뛰어넘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은 인천에서 대장 지역인 송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송도도 이미 빨간색 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화면은 제가 매수했던 부평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기준점인 검은색 점선을 넘어 상승은 시작했지만 아직 빨간색 점선에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아파트를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도처럼 생긴 파란색 선은 매매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서 1등 지역이 올라가면 2등, 3등 지역도 따라가려고 애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평수에도 1등 평수가 있고 2등, 3등 평수가 있어요. 즉 1등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주택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2등, 3등인 소형 평수, 대형 평수가 뒤늦게 따라갑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대형 평수였기 때문에 매입 당시에 다른 아파트들보다 덜 오른 상태였고 앞으로의 상승폭이 더 클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등은 지역도 있지만 평수에서도 1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7호선 지하철역과 도보로 3분 거리, 그리고 IC까지의 차량으로 3분 거리, 그리고 주변에 호수공원과 도보로 1분 거리, 그리고 아파트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있어가지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었어요. 7호선 연장이라는 호재도 있었겠지만 도보로 약 3분 거리인 영상문화단지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격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수할 당시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나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수예요. 작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었고,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작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는데 저는 경매로 4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제가 낙찰받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 이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저는 4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4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1천만 원 정도 포함해서 초기에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명도 후에 선대출 8천만 원 정도를 남기고 전세 4억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살고 있던 전세 임차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장님, 지금 전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5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년 사이에 전세가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쳤고, 그럼 제가 4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매입 비용 총 4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세를 5억 3천만 원에 다시 맞췄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고 투자금까지 다 회수를 하고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당시에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던 용기만 있었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방법을 깨닫고 내가 2년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해요. 해보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 형님 동생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제발요. 이런 방법 말고도 이 시장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창업, 부동산, 그리고 제가 33년 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저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